100번째입니다. 뭐 대단한 숫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부끄러운 숫자도 아닌데 아무튼 왔습니다. 100번째까지. 1000번째쯤 가면 지금보다 구독자가 2배는 더 될까요? 그딴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만 5명까진 그래도 초반에 좀 늘었는데 근래 아무튼 집어치울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효영출판에서 출판한 책입니다. 내 마음을 담은 집, 건축가 서연 작가님께서 지은 책이고요. 소제목이 굉장히 예쁩니다. 작은 집의 건축가 개론. 우리가 또 건축가 개론 하면 또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잖아요. 한가인 수지,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 하루아침에 과거 첫사랑이 나타나서 이혼한 컨디션으로 아버지와 살 고향에, 그러니까 고향에 살 아버지와 함께 살 고향에 집을 지어달라고 나타내는 어떤 기분일까요? 사실 저는 약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요. 뭐 그렇게 해피엔딩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사실 이 작가님 굉장히 좋아합니다. 건축가님. 제가 뭐 자랑은 아니고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늘 빌리는 장르들이 있어요. 주제들이 음악, 영화, 디자인, 그리고 철학, 그리고 건축, 그리고 순수 예술, 뭐 미술까지 한 67종류를 늘 빌리는데 뭐 이제 책을 읽고 이렇게 유튜브라는 걸 하게 된 거는 사실 뭐 얼마 되지 않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게 된 거는 지금 한 7, 8년째 됐는데, 건축책이 생각보다 제가 사는 동네에 주변에 도서관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도장 깨기라고까지 할 수준은 아니지만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 한 두세 곳에 건축 비치되어 있는 건축책은 다 읽긴 했어요.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건축책이라는 게. 이 책에서도 작가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는데, 산업, 공학, 뭐 토목, 건축, 자연과학, 예술, 미술, 어느 분야에 꽂아도 사실 건축책은 어울린다는 거죠. 그만큼 건축은 굉장히 다양한 말이 왜 이렇게 안 나오죠? 공감각적인 분야인데, 이 책에서는 이제 서현 건축가님께서 총 3곳, 문추헌, 담류헌, 건원제라는 집을 지으면서 있었던 일들을 수필 형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부족하지 않은 현장 사진과 함께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저도 그렇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뭐 가장 좋은 위치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서울 신당동일 거고, 그게 안 된다면 인근 지역이라 하더라도 작은 땅을 사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는 집을 짓고, 굳이 출퇴근할 필요도 없어요. 집에서 인터넷도 되겠다, 택배도 오겠다. 집에서 일하면 되죠. 아이들은 조금 먼 거리일지라 하더라도 걸어서 학교를 다닐 거고, 그냥 햇살 아래에서 낮잠도 자고, 비가 오면 집 어디 손볼 데는 없는지 분주하게 뛰어다니기도 하겠지만, 이 한적한 곳에서 자기만의 집을 짓고 산다는 이 로망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또 그런 면에서 내가 꾸미고 싶은 나만의 가게를 하고 싶어서 신혼 초에 아내의 허락을 받아 뭐 2년 가까이 가게를 한 경험도 사실 제 인생에서 큰 보석과도 같은 시간이었는데요. 건축가라면은 을에 겪어야 되는 그런 사소한 일들, 그리고 건축가라면 결코 피할 수 없는 난관들. 그러니까 오죽하면 우리 작가님께서는 책에서 자기는 박쥐다라고 아예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건축이라는 게 뭐 색종이로 대충 집 짓고 이렇게 종이 접기 하고 도화지에다가 대충 스케치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현장에다가 공구리 치고 토목부터 거푸집부터 세멘트 쏟아붓고, 또 그로부터 또 디자인도 만들고 건축법 지켜야 되고 민원으로부터 방어도 해야 되고, 전주인 건축가
고객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이왕 같은 값이면 좋은 자재도 써야 되고, 아무튼 많은 난관들이 있어요. 거의 뭐 우스갯소리로 온라인에서는 자기 집 직접 지으면 10년 늦는다고 하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 세 곳의 집에서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그리고 그 맥락이 건축값은 맞아? 싶을 정도로 되게 부드럽고 드라마틱하게 이어지는데요. 가족이 사실 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이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뭐 저처럼 전세 난민 뭐 월세에서 사는 분들, 물론 그분들도 큰 돈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교외에 뭐 100평 가까운 대지에 집을 지을 정도의 재력이라면 사실 그게 또 이렇게 또 쉽게 뭐 즉흥적으로 그분들이 의견을 내거나 아이디어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가님도 책에서 그런 표현들을 쓰죠. 자기도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생각은 했으나 또 그 이상으로 만들어지는 여러 장면들을 들려줍니다. 특히 이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어디 보자. 여기가 아닌가? 아, 여기 있다. 문추원이라는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이제 건축가가 그 집에 살 고객에게 물어보죠. 아까 고객이 건축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결로가 생기면 왜 문제죠? 그러니까 건축가 입장에선 당연히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그때 갑자기 집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닦으면 되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건축가에게 의뢰한 자기 집에 천장에 창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아무래도 일반 자재와는 특성이 다르니까 결로가 생기기 쉽고, 그럼 그로부터 창문, 그러니까 유리를 통해서 물방울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게 이제 걱정을 한 거죠. 건축가 입장에서는 뭔가 이렇게 좀 완벽이라고 표현하면 좀 너무 이상한 그림이 되겠지만, 매무새가 딱 정리가 된 그런 집을 지어주고 싶은 게 이제 건축가의 입장이었을 텐데, 그런 천장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을 위해서 창 하나 내는 거에 대한 대가를 집주인은 치르겠다 이거죠. 닦으면 되니까. 이 순간 이 책은 철학 코너에 꽂혀 있어도 사실 무방할 정도의 커다란 울림을 줍니다. 어떤 건지 저만 취한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얽매여 있죠. 되게 단조로운 것들, 익숙한 것들, 그리고 마치 그것들이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고리타분하고 천편일률적인 것들에 막혀 있어요. 물론 집이라는 게 돈을 받고 집을 설계해주고 지어주는 거니까 완벽해야 된다는 것도 틀린 그릇된 의견은 아닌데, 무언가 하나를 얻기 위해서 동시에 다른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걸 이 집의 집주인들은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걸 쉽게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거든요. 동전의 양면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는 것도 다 아는데, 결국은 매번 우리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쫓으려고 합니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쫓아서 한 마리라도 잡으면 정말 다행일 텐데, 과연 그 한 마리도, 한 마리만 쫓아도 사실 또 한 마리마저도 잡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라, 꼭 이렇게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또 멜랑콜리하게 또 끝나네요. 아무튼 이 문구도 참 마음에 든다. 책을 읽자마자 녹음을 해야 되는데 맨날 몰아서 하니까 이렇게 좀 놓칩니다. 책 뒷면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집은 감탄의 아우성보다는 내밀한 시어로 채워져야 하는 공간이다. 사실 되게 어려운 거죠. 짧게는 20, 30년, 길게는 정말 평생, 뭐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평생 살 집을 만들면서 감탄을 얼마나 하겠어요. 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전망의 집에서 사는 사람들도 그런다고 하잖아요. 한강 전망 이틀이면 끝난다고. 그러니까 결국 집이란 공간은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추구하는 것들, 이상으로 꿈꾸는 것들이 차분하게 정리되고 각인되어야 되는 공간이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건축가가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초반에 건축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다고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건축이 주는 재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사실 건축을 배제할 수 없죠. 다 우린 의식주가 집에서 살았으니까. 그리고 설령 그곳이 내가 사는 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교회나 체육관, 운동장, 카페,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까지 사실 건축이라는 개념이 현대사에서는 또 배제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뭐 일례로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막 입학했을 때 학교에 구경 가서 굉장히 느낀 충격이었는데, 뭐 옛날보다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교실을 그렇게 좀 확장하고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교실 바닥에 온도를 깔고 아이들이 신발이나 실내화를 신지 않고 맨발로 생활할 수 있게 했더라고요. 이 정도로 좋아진 거예요. 확장된 거죠, 사고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곳에서 가르치는 대부분의 교육 시스템은 과거의 것에서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라는 게 또 그때 교묘하게 느꼈던 개인적인 아쉬움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학교의 교실, 돌봄 교실, 또 인근에 정말 1년이 멀다고 만들어지는 도서관까지 저는 찬성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건축은 정말 찬성이고요. 다만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죠. 무분별한 개발과 수익 사업을 위해서 멀쩡한 동네를 허물고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아파트를 재건축한다는 명분 아래 하루도 쉬지 않고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이 오가는 이 현실은 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라는 생각도 사실 늘 하고 있어요. 너무 오래 하면 또 정치로 빠질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건 우리가 사는 공간, 비록 그곳이 아파트일지 다세대 주택일지 반지하일지 그런 걸 넘어서서 그 집이 자가나 월세, 전세 이런 걸 또 역시 넘어서서 그래도 하룻밤 따뜻하게 몸을 눕힐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혹은 가족들과 떨어져 있지만 밥 한 끼 먹으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다면, 또 이런 말하면 또 집 없는 분들에게 되게 미안해지긴 하지만 뭐 저는 전세지만 저희 네 식구 차분하게 지낼 집은 있네요. 어찌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사는 집,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고 싶은 집,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후세들에게 물려줄 좋은 집들이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